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건축 3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주차 수업은 이론 수업이면서 그 다음에 강의 소개에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습 시간에는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습 시간이 우리가 2시간이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2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다른 설명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준비했고요. PPT를 보면서 우리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바로 보실게요. 자, 강의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입니다. 네. 개요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건축, 건설 스마트화의 첫 단계를 할 수 있는 BIM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형상 및 비형상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이에 본 교과에서는 BIM 건축 실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입니다. 일단 SPC 20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SPC 20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인증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항목들이고요. 그 중에 20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 기술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면 우리 강의에서는 BIM 건축 설계 실무 분야에서 연구되고 습득되어야 할 기술을 파악함과 동시에 학문 융합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목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BIM에 대한 심화된 기능을 습득하고요. 앞으로 변화될 건축, 건설 분야에 진출했을 때 BIM 전문 인력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설계 각 단계에서 다차원의 정보 모델을 적용해서 건축 물량, 그 다음에 건축 도서, 에너지 성능 분석, 공정 관리, 여기 하나 빠졌는데 오타가 났네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컴퓨터 활용 기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PC 20번을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주 강의 주제에서 이게 오타가 또 있네. 이게 아마 폰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폰트를 좀 수정한 다음에 다시 볼게요. PPT가 깨졌네요. 잠시만요. 네, 이제 폰트를 바꿨습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주 강의 주제에 따른 이론적 적용 원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 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사례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매주 강의 주제에 맞는 디지털 활용 도구의 실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례 등을 학습한다. 이거는 실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활용 도구를 BIM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BIM하고 같이 이제 융합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함께 이제 배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어떤 융복합 방법으로 설계 단계에 활용되는지를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단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기획 단계가 있고 계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가 있고 실시 설계 단계가 있는데 실시 설계 단계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획 단계와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요 단계별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고 융복합 연구들이 일어나는지 이때 말하는 융복합 연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설계 사무소에서 이런 융복합
것과 관련해서 실무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건축 BIM 실무 가이드 레빗 워크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성한당에서 만든 거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교 서점에 미리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되고,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죠? 수업 내용 자체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책만 잘 봐도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책에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내용이고, 수업을 당연히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수업이 한 번 듣고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죠? 선생님도 학생 때 그랬지만 수업만 듣고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기억이 안 날 때는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만든 책이지만 내용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레빗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랑 거의 기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능이 약간 업데이트가 되긴 했지만 거의 기본적인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해가지고 하면 되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가르치다가 기억이 잘 안 나면 이 책을 다시 펴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학생 때도 필요하고 4학년에 올라가서도 필요하고 5학년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필요하고요. 실무에 나가서도 BIM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IM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한 권씩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기를 바랍니다. 넘어가면 주차별 수업 내용을 보면 일단 1주차는 강의 소개 내용이고요. 이론적인 내용을 보면은 객체 기반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링, 그 다음에 BIM 설계 기술 동향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주차에는 개념 설계 단계의 매스 모델링을 배울 거예요. 설계 단계를 아까 계획 설계, 기본 설계를 위주로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하다 보면 계획 설계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컨셉츄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나머지가 잘 풀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스 모델링이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매스 모델링이 그냥 모양만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내가 아주 계략적인 정보와 계획을 가지고 만든 개념 모형이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니까 개념 모델이 되겠죠. 개념 모델이지만 이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고 어떤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또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좋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그대로 해요. 실무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 사용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도움이 될 거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모전을 하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한 주 동안 S 모델을 이용해서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론이 되겠죠. 하나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할 거고요. 3주차와 4주차 두 주에 걸쳐서 구조 모델링을 배우게 될 거예요. 구조 모델링은 우리가 구조를 잘 다루지 않죠.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이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발전이 안 돼. 디자인이 발전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적으로 좋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추출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제 실습 과제라고 한다면 구조 모델을 만들고 구조 도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구조 모델이 완성이 되면 그 구조 모델 바깥쪽이 되겠죠. 내부로 하게 되면 인테리어가 되고, 바깥쪽으로 하면 익스테리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 영역이 될 텐데, 그 디자인 영역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은 5주차와 6주차에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의 건축 모델링, 여기에서는 실내 마감, 이제 벽체 관련된 부분, 여기 복합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복합 벽체, 복합 바닥, 복합 지붕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벽 하나를 모델링을 하더라도 벽의, 우리는 뭐 학생이니까 아직은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외장재냐 내장재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재질만 입혀서 렌더링을 지금까지는 했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웠죠. 구조도 배웠고 이제 재료에 관련된 것도 이제 배우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물성치나 재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복합적인 구조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장재는 어떤 내장재를 쓸 것인지, 외장재는 어떤 외장재를 쓰는지, 그때 그 재료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디테일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엄청 복잡한 거는 당연히 다루진 못하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정도의 복합 구조, 최소한 내장재, 외장재, 구조체, 그 안에 단열재 정도까지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모델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계단, 그 다음에 경사로도 있을 수 있고요. 커튼월, 당연히 벽이나 바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핑을 해서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핑을 하기 위한 건축 재료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지. 기존에 있는 재료 같으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레빗 안에 있는 재료 같으면 그걸 그대로 쓰는 거고요. 만약에 레빗 안에 그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그죠? 매핑을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걸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그 재료에 대한 정보, 물성치죠. 예를 들면 뭐 구조적인 성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단열 성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할 거고, 이런 교육이 끝나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상세 도면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 도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앞에는 구조 도면을 만들었다 그러면 5주차와 6주차에 걸쳐서는 건축 도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우기에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좀 버거울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 3학년 2학기 디지털 건축 3 수업이 아니면 배울 기회가 없어요. 따로. 그래서 설비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다 배울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설비 모델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요. 급기와 배기와 관련된 것들, 덕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급수, 배수와 관련된 설비들, 우리가 파이프라고 부르는 상하수도관이 되겠죠. 이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급수, 배수, 급기, 배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되고요. 사실 그 외에도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배우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수준에서 이거를 배워도 사실은 쓸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설비인 이제 덕트랑 그 다음에 파이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8주차에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실습한 내용을 가지고 BIM 프로젝트 첫 번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 거를 평가를 합니다. 이때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스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구조 모델링은 어떻게 됐는지, 건축 모델링은 어떻게 됐는지, 설비 모델링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넘어가서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9주차부터 15주차까지 BIM 프로젝트 두 번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성되어 있는 이제 BIM 모델링을 가지고 건축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 안에 이제 땅도 필요하고요. 가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9주차에는 대지와 관련된 부분, 지형을 만드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경 계획이나 주차 계획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인테리어적으로는 이제 창, 그 다음 문, 가구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성창이나 기성문을 사용해도 무방하죠. 가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조금은 기존에 있는 가구나 창문과 다른 형태를 디자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안 만들 수 없죠. 그죠? 그냥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패밀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패밀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창문이 필요한지, 어떤 가구가 필요한지는 설계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모든 경우를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걸쳐서 배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창 또는 가장 기본적인 가구를 모델링하는 방법, 파라메트릭 기반 패밀리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설계를 하거나 뭐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3학년 2학기 설계 수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패밀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능과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한 주 동안 합니다. 그 다음 10주차에는 도면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도면을 만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도면화 시켜야 돼요. 도면화 시켜야 되는데 그때 도면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구조 도면을 만들 때, 건축 도면을 만들 때 필요한 방법들, 단면도를 만들 때, 인면도를 만들 때 필요한 세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과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11주 차에는 앞에서 배운 템플릿 설정 방법을 활용을 해서 도면으로 만들고 문서로 만드는 거를 배울 거예요. 앞에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구조도면이나 건축도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형태, 여러분들이 특별한 뭐 세팅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 이제 11주차에 배우게 되는 도면화와 문서화는 좀 더 실무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람표라는 기능, 그 다음에 시트, 뷰 생성 방법, 성굵기 설정 방법, 그 다음에 면적표, 물량 산출표 이런 건축물, 그러니까 BIM 모델링 안에 있는 정보들을 도면으로 만들거나 문서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교육을 해드릴 거고, 요거는 나중에 언제 많이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실습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BIM 어워드라고 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BIM 공모전 그때 주로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공모전에 참가한다고 하면 그때 내가 BIM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설계를 했다라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설계 프로젝트 3학년 2학기 때 하는 설계 프로젝트에서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도면이나 문서로서 내 설계의 타당성,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 소스로도 당연히 활용이 될 거고 보고서에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 내용들이고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활용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2주차에는 트윈모션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디지털 건축 2에서 아마 트윈모션에 대한 기능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특별한 거를 더 설명하진 않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위주로 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해볼 거예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레빗과 이제 연동되는 오토데스크 제품이고요. 이 나비스웍스를 활용해 가지고 BIM에 있는 정보를 나비스웍스로 옮겨서 나비스웍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또 할 수 있죠. 이때 하는 시뮬레이션은 간섭 검토나 공정 검토 등이 될 거고요. 이 공정 검토라고 하면 우리가 4D 시뮬레이션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정보가 BIM에 어떻게 들어있고 BIM에 있는 정보를 나비스웍스에 가져서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4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아마 관련된 동영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건물이 1층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지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동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공정 검토할 때 쓰는 동영상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이것 역시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이때 실무에서 활용한다는 말은 외주를 줘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설계사무실에 갔을 때 아무래도 좋아하겠죠. 예쁨을 받겠죠. 그죠? 할 줄 아니까. 그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주차에는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쭉 다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BIM 도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이때 BIM 도서라고 하는 거는 앞에 배운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투시도도 들어있고, 건축물에 대한 개요, 도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람표 같은 것도 들어있고, 물량 산출표도 들어있고, 뭐 계략 에너지 분석했던 표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공정 검토를 했던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죠? 구조 모델링, 설비 모델링 한 도면들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만드는데, 이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을 특별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빗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레빗 프로그램 안에서 이거를 다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주차에는 기말평가를 하는데, 기말평가에서는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말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말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14주차에 우리가 하게 되는 포트폴리오의 내용이 주 평가 내용이 되겠죠. 그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했으면 14주차에 배우는 BIM 도서 작성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갈 거니까. 그죠? 주로 15주차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BIM 도서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만 제출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작업한 내용을 BIM 파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별로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실습 내용 위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론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이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BIM이라고 하는, 우리가 최근에 한 10년 정도가 됐죠. 10년 전부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BIM이라고 하는 디지털 건축의 핵심이라고 하는 BIM의 활용 방안, 사례, 그리고 BIM 건축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하면 실습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거지만, 첫 번째는 BIM 어워드입니다. 2021년 BIM 어워드가 아마 10월 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공모전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참가하면 좋겠지만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BIM 어워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진도를 조정을 할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빔 프로젝트 1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건축 도면을 그냥 줬어요. 구조 도면, 건축 도면, 설비 도면을 주고 그대로 모델링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를 BIM 모델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2학년 때 했던 거 해도 좋고 3학년 때 했던 것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3학년 때 했던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너무 여러 동이 있고 대지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한 건물만 떼가지고 모델링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쨌거나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2학년 또는 3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를 BIM 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조금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좀 보완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좀 거쳐서 좀 더 디자인이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BIM 어워드에 제출할 수 있게끔 모델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9주차부터 시작하는 후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직접 해가지고 공모전을 진행을 해봤으면 그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금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불편한 점들이 막 많이 생겼을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내가 가르쳐 주기 전에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대지를 만들 수 있을지 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면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한 패밀리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도면 문서화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은 잘 배웠다가 올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4학년 올라가서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도 할 텐데 우리가 BIM을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BIM 운용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워낙 많고 BIM이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못 해요. 아마 4학년을 마치고 5학년 때나 아니면 5학년 2학기쯤 돼야 아마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못 치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이 아니면 이걸 교육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빠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려고 하면 필요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습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교육을 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1학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또는 새롭게 해도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도 됩니다. 근데 어렵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3학년 2학기 때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도 되긴 하지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새롭게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학기 때나 2학년 때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걸 추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과 그거를 제대로 된 도면으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를 문서화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나비스웍스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접 검토나 공정 검토도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프레젠테이션용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랑 교육을 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차별 수업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